여러분은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산 좋고 물 좋은 한적한 시골에 작은 주택 하나 지어서 매일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텃밭 가꾸며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시진 않나요? 혹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외곽주택에서 심심하면 도시에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여유 있게 살길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사는 도시가 좋아 편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식도 보고 손주도 봐주며 남은 인생 살길 바라죠. 저는 더 나이 들면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은 인생 속 편하게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며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저마다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60대 이후부터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므로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출도 뜸해지고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힘들어서 이사도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놓는 것도 노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과 같이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2020년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도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라도 현재 살고 싶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GMR리에서도 자체적으로 설문을 해본 결과 응답자의 79%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사회 혹은 이웃들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도시, 자식 공부시키기 좋았던 지역보다는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 곳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사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희망하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버타운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도심 고급 실버타운으로 알려진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선 최소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불해야 하고 월 생활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지만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없고 인기 있는 곳은 입소 대기 기간이 2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고령 인구는 급증하는 데 비해 실버타운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실버타운도 규모나 시설, 위치에 따라 입소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입니다.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 주거복지 정책은 정말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나라 실버타운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실버타운은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급 실버타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니어들의 낙원이 맞을까요? 시니어들에게 맞춘 건강 식단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실버타운. 수영장, 체육관, 고급 식당, 도서관, 사우나, 병원 등 좋은 시설에서 매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집 청소부터 요리까지 모두 다 해주니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실버타운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점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 본 후에 입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버타운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후회하면서 목돈만 날리고 다시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실망해서 다시 나온 70대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사는 동안 억척같이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는 이 씨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이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남이 청소해주는 공간에서 평생 편안하게 지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어릴 때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던 이 씨 할머니는 이제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즐겁게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만족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반찬이 싱거웠지만 그래도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차려진 밥에 또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들뜬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진 않았어도 영양가 생각하고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 했던 음식이 언젠가부터 질리기 시작했고 제철에 해 먹었던 맛있던 음식들과 집에서 한솥 푸짐하게 끓여내서 먹었던 김치찌개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구수한 청국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그때 내가 원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이전에는 몰랐다며 남이 차려주는 밥보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 먹는 게 찬물에 밥 말아 김치에만 먹더라도 훨씬 맛있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래들과의 생활도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니 좋은 듯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편해졌는지 매번 자식 자랑에 돈 자랑에 자랑만 하면 다행이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이 짧았던 이 씨 할머니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관심거리를 가진 사람은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부터 이곳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텃세를 부리는 것만 같고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어울리며 지내고 싶었는데 이곳에서도 남편 없는 서러움은 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노인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식사할 때나 프로그램 할 때나 운동할 때나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우울해졌습니다. 특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온종일 누워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지상낙원에서 산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도 예전보다 더 뜸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남녀노소 함께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 내가 살던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이씨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고 속 편하게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던 내 집이 천국처럼 편한 곳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 감옥살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1년 만에 퇴소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위약금이 작진 않았지만 내 집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더는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요양원을 가기로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씨 할머니 외에도 실버타운이 지옥처럼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꽤 있으십니다. 실버타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나온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질린다, 식사 시간을 맞추기가 불편하다, 원하는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 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돼서 지겹다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버타운이 싫고 내 집이 제일 좋다는데 몇 년 동안 들어가기 위해 예치금을 내고 줄 서는 실버타운은 왜 그럴까요? 실버타운은 이씨 할머니가 느낀 것처럼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사가 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고 만들어 먹기 힘들었던 음식을 매 끼니 잘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귀찮고 힘들어서 매 끼니를 잘 챙기지 않아서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실버타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은 입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배달 음식보다 낫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물리기 때문에 내 입이 간사한 것이라 체념하니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거기서도 서울대 출신, 박사 출신 100여 명이 있지만 자랑질하면 어울리지 않으면 되고 맞는 사람과 어울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버타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죠. 실버타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어울리며 그중에 성격 잘 맞는 짝꿍을 찾아서 즐겁게 생활한다면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이 함께 있으므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건강관리나 질병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공용시설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항상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있으니 자식들에게 걱정을 덜 끼치고 살 수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이 더욱 인기인 이유는 도심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함께 누리면서 실버타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버타운이 좋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노후 자금, 환경, 성격과 생활 습관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맞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씨 할머니처럼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처럼 너무 잘 맞아서 100% 만족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미리 노후 생각을 해서 실버타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심에 있는 곳도 있고 전원 생활이 가능한 곳도 있으며 저렴한 곳부터 초호화 실버타운까지 나의 경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곳인지, 음식은 어떻게 나오고 몇 끼를 꼭 먹어야만 하는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다양한지, 몸이 많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같은 곳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중간에 퇴소 가능 여부와 위약금은 얼마인지, 실버타운이 운영되는 회사는 안정적인지 이런 상황까지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공동생활을 싫어하고 입맛도 까다롭고 혼자인 것이 좋다면 실버타운 생활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한 후에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한다면 후회는 줄이고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곳은 저소득층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한 요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는 대체로 억 단위의 보증금과 함께 생활비로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곳을 내가 찾아봐야죠. 유튜브에도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며칠 생활해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버타운도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위약금이 적은 돈이 아니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실버타운, 사람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에 저는 실버타운에 가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공부를 하면서 약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삼시세끼 다 나오고 취미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처럼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밤 나오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곳의 아파트 값은 최고급 실버타운 못지않을 것 같지만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공부, 실버타운에 관한 공부도 천천히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노후 주거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에 대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